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를 알고 난 후에 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나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들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명 배우고 성장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제 삶이라고 믿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해결책이라는 건 결국 제가 스스로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내 앞에 이미 다 그려진 여러 옵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답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플레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김정주 씨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대기업의 부품이 되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새롭게 재미있는 일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 후 21년 넥슨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된 지금까지 회사 안 책상 앞에 있던 시간보다 회사 밖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닌 시간이 더 많다. 네, 어이구, 인공지능 황심이도 자기 마음을 잃고 자기를 스스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네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이 플레이란 책을 쓴 작가는 이 김정주 씨와 넥슨의 스토리를 있으면서 진짜 김정주 씨의 마음을 읽고 넥슨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진짜 그냥 김정주 씨나 넥슨을 멋진 뭔가 회사로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상당히 통념적이고 또 전형적인 영웅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성공한 기업인들과 김정주 회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다양한 소재를 찾았는데 그냥 통념적인 기업인을 그리는데 그쳤네요. 사실 김정주 회장이 지금 이야기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20대의 김정주 회장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또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나는 대기업의 부품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하면서 게임 비즈니스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20대의 김정주, 아마 이 학생이던 김정주 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대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21년이 지나고 넥슨이 글로벌 콘텐츠가 됐을 때 본인은 여전히 이 벤처회사 스타트업 하는 이 대표의 초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21년의 본인의 삶은 이 친구를 그렇게 성장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20대의 젊은이가 뻥튀기 해가지고 200배 2만 배 큰 회사의 대표가 된 그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사람들이 흔히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거는 각자 자기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통념적인 이 벤처 기업인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뻔한 전형적인 자기 문제나 자기 삶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주 씨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김정주 씨도 어쩌면 아이디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 이 두 성향이 뚜렷한 이 M자 스타일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M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스스로 만든 마음의 혼란과 아픔,
자기가 성공하고 잘난 걸 하더라도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거를 부정하고 도망치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삶이 가진 문제가 뭔지 모른 채로 그냥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괴로워하고, 여전히 I'm still hungry, 뭔가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내는데,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뭔가 어떤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저 산 너머에 남쪽으로 가면, 디즈니로 가기만 하면 그 뒤질 수 있는 정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M형 아이디얼리스트가 전형적으로 겪는 이 마음을 김정주 씨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가장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다이아몬드 유형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본인은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할 마음의 아픔을 겪고,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발작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비극적인 삶의 종점을 우리는 이미 샤이니 종현의 사례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김정주 씨는 이 다이아몬드 유형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를 원단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냐 돈을 많이 버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듯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는지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왜 자신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겨우 친구 송재균 대표를 마음이 잘 맞는 동기 친구, 유일한 베프 오브 베프라고 하면서 넥슨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넥슨은 아직 조그만 회사에 불과합니다. 넥슨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리더니까 리더답게 행동하라고 하면 그건 인정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넥슨은 체력도 맷집도 턱없이 부족한 회사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넥슨을 끌고 갈지는 잘 모르죠. 제가 10년쯤 더 하고 나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갈지도 모르죠. 회사를 경영하면서 길을 몰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늘 있죠. 어떤 답을 선택할지가 고민이죠. 회사의 100년대의 큰 그림은 이미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년을 못 사니까 아쉬울 뿐인데 욕심은 나요. 아이고 참. 대박 게임을 만들 때나 쪽박 게임을 만들 때나 그냥 게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빌고 살아보면 크게 망하지는 않겠지. 뭐 그런 100년의 큰 그림이 있는 회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참 역설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정주 회장은 넥슨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넥슨의 연결고리는 별로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착하게 살고 빌고 살면 크게 망하지는 않겠지? 정말 이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분이 자기 정체성의 혼미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 그 정체성의 혼미,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댓글에도 이거 생방임? 이런 질문 드는 거, 지가 생방을 보고 있으면서 생방임, 이게 정체성 혼미를 겪는 사람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플레이 책에서 김정주 회장은 이 자신의 성취를 부정하는 말인지 또는 겸손인지 알 수 없고, 또 친구 송재경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한 베프도 김정주 회장의 마음을 읽어주는 역할은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또 알려주네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 하고,
자기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김정주 회장은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 문제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아주 뚜렷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2015년에 그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잖아요. 플레이 그 책에. 답은 늘 있죠. 회사를 경영하면서 길을 몰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도 보고 길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는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캐치가 되세요? 실제로 이거는 꾸역꾸역 살고 있는 M자형의 아이디얼리스트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리얼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독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삶의 정답과 같은 길을 찾아서 가겠다라는 믿음을 나타내지만 이런 상태라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을 먹는다고 그의 문제, 마음의 아픔이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이쯤 돼서 아마 김정주 회장은 약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여기서 언급되는 거 너무 재밌는 건요. 넥센의 100년 대계가 다 있다라는 말. 이거 진짜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특히 자기가 100년을 못 사니까 아쉬울 뿐인데 욕심은 나요 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뭔지 모른 채로 사는 그의 마음은 100년을 못 사니까 아쉬움인데 욕심은 나요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 문제가 뭔데 현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른 채로 10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100년을 이런 이야기 한 지 10년도 살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넥슨을 자신이 끌고 갈지 모르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계획이 그걸 본인이 가졌든지 간에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 자신일까요? 아니면 넥슨에서 일하는 그 전문 경영인 또는 넥슨의 직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주 회장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그 100년의 계획을 넥슨의 직원이나 경영자와 김정주 회장은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심지어는 10년 계획도 있는지 직원들은 모르고 경영자도 모르고 결코 공유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김정주 회장이 느끼는 답답함, 또 외로움, 절망감 이것을 이 사람은 아마 끔찍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이 상황은요. 넥슨 회사는 분명히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경영은 이미 자기 손을 떠나서 자기와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김정주 회사는 이 넥슨의 100년의 계획을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할 때 이거야말로 네가 머릿속에 100년의 경영 100년이 아니라 10년의 경영이 있으면 뭐해. 이미 그 회사는 너와 별개로 돌아가고 있고 너는 그 회사에 들어가도 아무도 이제 네 말을 앞에서는 듣는 척 하더라도 네가 가진 생각이나 너의 100년 계획 10년도 공감 안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잔인하겠죠. 물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본인이 벌써 회사 경영진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아마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자기 마음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100년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요? 아마 듣는 사람이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있었겠죠. 그러게요. 김정주 회장은 진짜 본인의 정체성을 넥슨의 100년 계획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김정주 회장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읽어주는 것을 더 아시고 싶으시면 다음 방송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